테슬라 전용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 차저에서 급속과 완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공용 충전기에서도 급속과 완속 충전이 가능해요. 일부 영상에서 충전했던 상주 슈퍼차저는 V2 슈퍼차저인데요. 테슬라에서 올해 지금 충전 속도보다 절반 정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V3 슈퍼차저 설치를 20곳 이상 계획하고 있고요. 21년 5월 초 기준 6곳은 오픈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슈퍼차저는 다 V3라고 하고 22년 1분기 계획까지 보면 현재 기준으로 30곳 가까이 예정되어 있는데 V3 슈퍼차저를 이용한다면 충전 속도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요. 공용 급속 충전은 크게 DC 콤보와 차데모 방식이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충전기는 거의 DC 콤보 충전기이다 보니 차데모보다는 DC 콤보 충전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급속 충전 조건은 전용 슈퍼차저 외에 차데모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지금까지는 불편했지만 DC 콤보 어댑터를 작년에 올해 상반기 내로 출시한다고 했었고 지금 인증 완료까지 진행됐어요. 그래서 곧 DC 콤보가 출시되면 물론 요즘 현대차의 초급속 충전소인 이핏 사용 불가 이슈가 있기는 해도 이핏 외 공용 충전소에서는 이제 DC 콤보 충전도 가능하고 차데모 충전도 가능하고 또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는 지금보다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안정적이에요. 지금 보시는 주행 화면이 테슬라 차량에 기본으로 탑재된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는 화면이고요. 저희가 이 오토파일럿을 잘 쓰고 있는 이유는 고속화도로 운전이 많기 때문인데요. 시내 주행이 대부분이라면 사실 이 오토파일럿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시내에서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 매뉴얼에도 자동차 전용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고 도심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한국은 신호등 인식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에서만 사용을 해요. 자동차 전용 도로 운전이 많다면 오토파일럿은 굉장히 유용한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일 때 오토파일럿으로 운전하는 정도가 저희는 70% 이상인 것 같아요.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에서도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이나 합류 구간에서 옆에 차가 애매하게 들어올 때나 하이패스 구간 이런 데서는 오토파일럿을 풀고 직접 운전을 해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방 주시는 기본이고요. 핸들도 잡고 운전을 합니다. 잠깐 핸들에서 손을 떼면 이런 경고 표시가 뜨는데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중 사고라고 뜨는 것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핸들에 손을 잡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달아서 사고 난 경우도 분명히 꽤 있을 거예요. 지금은 OTA를 통해서 이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오토파일럿을 매뉴얼대로 운전 보조 장치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크게 위험했던 적은 없었고요. 오히려 사고를 막아준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는 과속 카메라에 맞춰서 제한 속도로 줄여주는 기능은 없어요. 스티어링 휠 버튼을 크게 한번 내리면 속도가 5씩 줄어들거든요. 이걸로 맞추거나 아니면 화면에 제한 속도 눌러서 맞췄다가 올릴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운전 보조 장치인데 과연 편할까? 저도 인도받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매뉴얼대로 오토파일럿을 사용해도 운전이 정말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특히 장거리 운행 시 이런 정체 구간에서도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체 구간에서는 앞차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오토파일럿 운전 느낌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정체 구간이라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차가 급제동, 급가속 운전 스타일이면 오토파일럿도 따라가기 때문에 느낌이 좀 별로일 수 있어요. 앞차가 부드럽게 운전하면 테슬라도 부드럽게 운전합니다. 있어요. 저희는 사용하면서 두 가지 겪어봤는데요. 뭐가 없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팬텀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현상이랑 팬텀 브레이크 말고도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수정을 하기 때문에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한 번은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옆 차선에 차가 느리게 지나가면 갑자기 속도를 확 줄이면서 느리게 가는 경우가 정말 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차를 받고 초반이었는데 저는 그때는 다음 업데이트 때까지 오토파일럿 사용을 안 했고요.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용미는 엑셀 대응을 미리 해놓고 사용을 그냥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옆차선 오류는 못 겪은 지 꽤 됐어요. 팬텀 현상도 고속화도로 일상 주행할 때는 없었고요. 오늘은 700km 정도 운행했는데 옆차선 속도 관련 오류는 없었고 팬텀은 고속도로에서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갈 때 엄청 강한 건 아니었고 살짝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오토파일럿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팬텀 브레이크는 예상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팬텀을 떠나서 오토파일럿 사용할 때는 항상 전방 주시하고 핸들
잡고 엑셀이랑 브레이크 대응하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는 핸드폰 내비를 이용하지만 차량 내비 제한 속도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오토파일럿에 영향을 줄까봐 그냥 차량 내비도 같이 꼭 찍고 이동을 하고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오류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오토파일럿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위험할 것 같은 구간에서는 오토파일럿을 풀고 직접 운전을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적은 없었는데 대각선에서 끼어드는 차는 인식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오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례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론은 믿고 맡길 만큼 안정적이긴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방 주시하고 핸들도 잡고 엑셀 브레이크 대응도 하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고 이렇게만 사용을 해도 운전 피로도는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까지 본 주행은 오토파일럿으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풀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FSD라는 추가 옵션인데요. 이 옵션에는 깜빡이를 넣으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있어요. FSD를 뺀 차량은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면 오토파일럿을 풀고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오토파일럿을 걸면 되고요. FSD를 추가한 차량은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하다가 깜빡이를 넣으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켜면 알아서 추월도 하고 고속도로 진출 차선에서도 자동으로 나가는 기능이 추가가 돼요. 주행 중 차이점은 이 두 개고요. 두 가지 기능 외에 자동 주차 기능, 주차 시에 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차량 호출 기능과 차를 불러오는 스마트 차량 호출 기능, 현재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어요. 현재 옵션 가격은 904만 3천 원이고 이건 차량 인도 후에도 추가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신호등 인식 기능도 시행이 되면 FSD를 추가한 차량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지금 한국은 신호등이랑 정지 표지판 인식 기능은 막혀 있습니다. 저 살 때는 770만 원이었고 가격은 계속 인상한다고는 하는데 올해 FSD 구독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차선 변경 기능은 굉장히 잘 쓰고요. 잠깐 FSD가 없는 모델 3를 며칠 탄 적이 있었는데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면 풀고 차선 변경하고 다시 오토파일럿을 걸어야 해서 불편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기능을 쓰다가 안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기능들은 쓸 일이 잘 없더라고요. 저는 잘 안 쓰지만 서먼이라고 하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은 좁은 주차구역에 주차할 일이 많다면 유용할 것 같고요. Anyway, 노아라고도 하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이 기능은 저희는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차선 변경하는 것 때문에 저희는 안 쓰는데요. 가다가 너무 느린 앞차를 만나면 자동으로 추월해주는 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는 속도가 그냥 오토파일럿 때 내가 깜빡이를 넣어서 차선만 자동으로 변경할 때보다 테슬라가 혼자 자동으로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변경할 때가 더 느려요. 오토파일럿에서는 깜빡이를 넣으면 1초 있다가 바로 들어간다면 지금은 4, 5초 있다가 들어가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뒤에서 엄청 빠르게 달려오는 차들이 많은데 이 차들이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와야 인식을 하기 때문에 뒷차에 민폐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안 씁니다. 얘가 뒤에 차가 없을 때 깜빡이를 넣기는 해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초 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서 갑자기 차가 빠르게 달려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깜빡이를 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뒷차 입장에서는 운전하는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옆으로 가지도 않고 움찔움찔 하고 있으면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기능은 아예 안 써요. 차선 변경을 저희는 지금 운전자 승인 없이 하도록 해둔 건데 내가 승인을 해야지만 차선 변경이 가능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냥 내가 가다가 필요할 때 깜빡이 넣는 거랑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안 쓰는 거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진출로도 자동으로 안 빠져나가는 곳도 있어요. 오늘도 상주 주차 가는 길에 북상주에서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무튼 차선 변경 기능 외에 다른 건 거의 안 쓰지만 그래도 저는 차선 변경 기능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희처럼 고속주행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 이 차선 변경 기능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차선 변경을 쓰든 안 쓰든 어쨌든 신호등 인식 기능도 없는데 이 정도의 금액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승할 때 자동 차선 변경 기능에 꽂히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금액을 곧 올린다고 해서 빨리 산 것도 있기는 해요. 제 성향상 지금 다시 차를 산다고 해도 안 쓰는 기능들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도 저는 FSD를 살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 FSD 추가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성향에 따라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델 3를 오토파일럿과 OTA 기능 때문에 선택했고 만족한다고 리뷰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2달 정도 탔을 때고 뭐 지금도 1년밖에 안 타긴 했지만 저는 타면서 별다른 오류도 없었고 전기차 자체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모델 3도 여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3에 관한 내용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